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대학이 청춘에게 들려주는 성공 습관. 지은이 웨이슈인, 도서 편집 경력 10년 차인 유명한 출판 기획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하버드 새벽 4시 반, 카네기가 여성에게 선사하는 일생의 행복에 대한 충고. 여자 팔자 이렇게 하면 핀다. 기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이 평온해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다. 현재는 하버드 전문 기고가로 활동 중이며 특히 젊은 학생과 직장인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 CCTV 방송국 다큐멘터리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을 펴냈다. 들어가며 새벽 4시 반에도 잠들지 않는 곳. 163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대학교 하나가 설립되었다. 여느 대학과 같이 시작되었던 이 학교는 상하탑의 기본인 연구활동에 충실하면서 수세기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급기야 이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학문에 깊은 의의가 있는 학생들이 꿈꾸는 진리탐구의 전당이자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이 학교는 바로 하버드다. 현재 하버드는 그 이름만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후광을 뿜어내며 대단한 명성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하버드는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영재들이 몰려 자타가 공인하는 인류 명문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사상의 보고로 불리는 하버드는 미국 내 수많은 정상급 인재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서도 하버드는 단연 돋보인다. 개교 이래 수많은 정치가, 과학자, 작가, 그리고 각계각층이 있는 슈퍼 엘리트들을 배출해냈다. 생각나는 대로 몇몇의 리스트만 뽑아보아도 이는 확연하다. 정치적인 면을 보자면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버드를 거친 이가 8명이다. 존 애덤스, 존 퀸시 애덤스, 러더포드 헤이스,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조 W 부시, 그리고 현재의 버락 H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하버드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란 공통점을 가졌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하버드는 두각을 나타낸다. 유명 작가 및 학자인 헨리 애덤슨, 렐프 에머슨, 존 더스 패터슨, 헨리 소로, 헨리 제임스도 하버드를 졸업했고 수학자인 벤저민 피어스, 지질학자 나다니엘 셰일러, 물리화학자 시어도어 리처드 등 저명한 과학자들도 하버드 출신이다. 그 밖에도 언론계에서는 도미노라는 유명 이론을 처음 사용한 저널리스트 조지프 에솝과 영원한 언론인으로 추앙받는 월터 리프만이 있고 심리학계 권위자 윌리엄 제임스도 하버드 출신이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 시대의 수많은 유인들과 그의 업적들이 하버드의 기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하버드의 대단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수세기 동안 이곳이 세계적인 명문으로서의 유용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하버드만의 뛰어난 교육 덕분일 것이다. 하버드 개교 35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ABC 방송국의 해설자 조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버드는 지금까지 8명의 미국 대통령과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퓰리처상 수상자, 수백 곳의 글로벌 기업 CEO를 배출해냈습니다. 가히 이 학교의 영향력은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 하버드는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많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 동부 연안에서 가장 높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하버드의 교육 문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버드의 새벽 4시 반 풍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버드 학생들에겐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학구열을 불태운다. 이른 새벽이나 깊은 밤에도 하버드 캠퍼스는 언제나 환한 불이 켜져 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 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어느 평범한 날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시각 하버드의 도서관은 대낮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치열한 얼굴로 책을 들여다보거나 노트에 뭔가를 기록하기도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뜨거운 기운은 비단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이다. 하버드의 학생식당, 강의실, 심지어 보건실에서도 그런 학구열은 결코 식는 법이 없다. 학생들은 식사를 하는 자투리 시간까지도 전부 공부를 하는 데 쏟는다. 이곳에서는 학생들 모두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들에게 하버드란 잠들지 않는 도시와 같다. 공부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캠퍼스의 구석구석 모두가 그들에게 완벽한 도서관이 된다. 아니, 학생 하나하나가 발 딛는 곳들이 곧 움직이는 도서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버드 학생들을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걸까? 왜 하버드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잠도 잊은 채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 이는 아마도 하버드가 가진 분위기나 교육에 대한 정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버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면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을 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촌음의 귀중함을 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명제야말로 하버드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하버드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러한 문화와 정신에 대한 압축이며 20대 청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녀야 할 살아있는 나침반이다. 이 책은 총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챕터 1,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력 부족이다. 챕터 2, 난 할 수 있다. 의 마법. 챕터 3, 열정은 우리를 뛰게 한다. 챕터 4, 행동하고 또 행동하라. 챕터 5, 세상에서 가장 리스크 적은 생산, 배움. 챕터 6, 유연한 사고의 위대한 힘. 챕터 7, 시간 관리의 달인이야말로 최고의 부자다. 챕터 8, 철저한 자기 관리의 힘. 챕터 9, 꿈이 없는 청춘은 아프다. 챕터 10, 주어진 기회를 알아보는 눈. 챕터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력 부족이다.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 하버드 출신들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만 공부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때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이 말에 담겨 있다. 만일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2시간의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이 시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할 것이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누군가는 분명 이 2시간을 다르게 보낼 것이다. 그는 그 2시간 동안 매일 한 주제에 대한 책들을 찾아서 1년 동안 30권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다른 하버드 학생 하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생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워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전자들과 후자들을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겨우 저녁 2시간의 여가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간극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버드에서는 이런 남는 시간의 활용이 자신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고 믿는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가 시간을 잘 다루는 습관은 몇 년 동안 지속시키다 보면 하버드를 벗어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느새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인생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렸다. 사실 이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다. 남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비슷한 크기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버드 학생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쏟는 노력의 차이일 뿐이다. 너무 당연해서 힘 빠지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노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다른 이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흥이나 데이트를 즐길 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는 데 애써야 한다. 물론 캠퍼스의 삶은 각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섰을 때 그 자투리 시간을 즐기는 데만 보낸 사람들은 상아탑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사회에 던져졌을 때 그전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투리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한 이들의 숙명이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기만을 바라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연구했던 이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자신에 돌아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자신은 여전히 빈손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특별히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한탄하는 이들은 모두 다 여가 시간에 여가만 즐겼을 뿐 인생에 치열한 적이 없을 것이다. 치열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만은 성공이 다가와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거나 자신은 그래도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과신하여 젊은 시절을 갉아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닫는다. 자신은 큰 꿈만 꾸고 풍성한 수확이 입안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지 자신이 정작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데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과신과 행운이 아닌 능동적인 노력과 치열함이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면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을 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체득해왔고 그 문화를 하버드 안에서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하버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1903년 프랭크 넬슨 콜이라는 학자가 세계적인 난제로 여겨지던 문제를 풀어내어 뉴욕에서 열린 수학학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모두가 칭송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다. 선생님은 제가 본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콜은 그에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았을 뿐이지요.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했다. 콜이 그에게 되물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가 답했다. 한 일주일? 콜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럼 한 달 정도 걸렸습니까? 콜은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맙소사, 설마 1년 내내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그러자 콜은 웃음을 거두며 차분한 표정으로 답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1년이 아니라 나는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이 일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사흘마다 5cm 가까운 두꺼운 책을 한 권씩 정독하고 수만 단어 분량의 리뷰를 쓴다. 새벽녘 하버드의 캠퍼스에 가면 대낮처럼 밝게 불이 켜진 도서관에 자리를 빼곡하게 메운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각자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읽거나 한쪽에서 노트에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다. 심지어 간호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학생들 역시 자신의 책에 몰두해 있다. 3, 4, 5 모여 잡담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버드 캠퍼스는 구석구석이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라는 곳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8명의 미국 대통령과 4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온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 평의 밭에서는 한 평의 수확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의 무게를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미래는 너무나 다르다. 천재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 천재라도 열심히 학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저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특기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저보다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신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불만을 터뜨린다. 과연 신은 정말로 불공평할까? 단언컨대 신은 불공평하지 않다.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하버드 캠퍼스를 찾아가 보라. 이곳의 학생들은 천재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러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보다 똑똑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이 결핍은 당신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또한 당신에게 뚜렷한 목표와 그를 달성한 적당한 방법만 터득했다면 단 하나, 노력만 있다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천재 예술가로 평가받는 그마저도 노력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하물며 평범하거나 둔재라면 노력이 없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삶의 진리다. 하버드는 천재들이 모인 곳이다. 흔히 천재를 상상할 때 괴짜를 머릿속에 그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해내지 못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세계 최고의 천재 집합소 하버드에서는 그렇게 한가로운 괴짜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계 여성 최초로 미 연방정부 강요가 된 일레인 차오도 하버드 출신이다. 그녀는 물론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을 테지만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게을러져 본 적이 없다. 그녀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쉬운 영단어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를 단번에 3학년에 편입시켜버렸다. 영어를 전혀 못했던 그녀는 수업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노트에 옮겨 적었고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레인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중국어로 다시 설명해주는 식으로 학습시켰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 일레인에게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시켰다.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다. 소문대로 하버드 MBA는 학위를 취득하기 무척 어려운 것이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만이 이곳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어렵게 입학하더라도 엄청난 경쟁을 견뎌야 했다. 따라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일레이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시카고 대학, 와튼 스쿨, 스탠포드 대학 등에 합격했지만 그녀의 꿈은 오로지 하버드였다. 당시 하버드 합격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5%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1977년에 일레이는 하버드 MBA 과정에 합격을 했다. 이 석사 과정을 밟는 2년 동안 그녀는 전쟁같이 치열한 강의실 분위기를 몸소 체험했다. 교수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교재도 없었다. 그저 매일 학생들에게 3가지의 연구 과제만 내줄 뿐이었다. 학생들의 일과는 바로 이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수업 방식이 이런 식이라 스스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은 감히 강의실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교수가 호명할 때 막힘없이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버드 재학 기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들었고 방과 후에도 쉬지 않았다. 3가지 연구 과제를 모두 완벽히 해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야 했는데 그 과제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걸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수업과 연구 과제들로 정신없이 보내다가 새벽 1~2시가 되어야만 겨우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하버드에서의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나의 인생에 가장 많은 걸 얻어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레이는 하버드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녀는 우수한 교수진의 가르침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리더십과 실력을 쌓아 점차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가 천재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가 하버드에 있는 동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천재성보다 노력과 성실함 덕분이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당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해서 그날 곱씹어 공부해온 그 습관 그대로 그녀는 하버드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그녀의 천재성이 아닌 노력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중국계 여성 노동부 장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레인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말하는 노력의 중요성이 교과서적인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하는 노력이 바로 천재를 만들어낸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당장 공부하라. 라는 하버드의 격언과 하버드의 문화는 일레인 차오를 끊임없이 자극했고 결국 영광스러운 커리어를 그녀에게 안겼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교실에 던져진 일레인보다 더 불리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바로 노력이라는 정직함으로 말이다. 기억하라. 성공은 결코 게으른 자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의 한계에 가보지 못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을 쏟아라. 그래야 비로소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지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학습이다. 열심히 찾고 배워야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강연회에서 어떤 청년이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뛰어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당시 나는 그의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쥐어주는 대신에 그가 스스로 그 해답을 깨닫길 바라면서
하버드 캠퍼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한 사냥꾼이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서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해질녘 그는 산토끼를 발견하고 총을 쏘았다. 그리고 나서 개를 불러 뒷다리를 다친 토끼를 쫓게 했다. 개는 한참 지난 후에야 돌아왔지만 토끼는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사냥꾼이 물었다. 토끼는 어디에 있느냐? 개는 바닥에 엎드려 멍멍 짖었고 사냥꾼은 개의 뜻을 알아들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토끼는 자신의 굴로 돌아갔다. 그것을 본 토끼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다리를 다친 데다 뒤에서는 개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니? 그러자 토끼가 대답했다. 개는 정말 열심히 따라왔어요. 하지만 나는 죽기 살기로 뛰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간단하다.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안에 감춰진 잠재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앞서 내게 질문한 청년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그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잠재력이 발휘될 그 지점에 이를 만큼의 노력까지는 해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대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은 최대 5억 건의 책에 담긴 내용만큼이라고 한다. 이는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뇌 전체의 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방법만 찾는다면 누구나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대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소모하는 에너지는 40W짜리 전구를 계속해서 켜놓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므로 노력을 했는데도 기대 이하의 결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온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2004년 하버드 MBA를 졸업한 한 청년이 얼마 후에 한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했다. 출근한 첫날 사장이 그를 불러서 과거 경력의 특이사항에 관해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당당한 얼굴로 하버드 재학 시절의 성적을 말했다. 전체 학생 수백 명 가운데서 14등을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천재 수백 명을 모아놓은 하버드에서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대단한 것임에도 사장은 칭찬을 하지 않았다. 사장은 그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1등을 하지 못했는가? 자네는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하버드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사장과의 이 대화는 그의 인생에 큰 자극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감독이 되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해이해지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도록 온 힘을 다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3년 만에 한 회사의 CEO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최선의 가치에 대해 깨우쳐 주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의 성공은 결코 우연 또는 행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후 스스로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줄 알았다. 하버드에서도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음에도 그런 겸손한 채찍질은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오늘 당신이 쏟은 노력과 내일의 결실은 정비례한다. 이는 마치 제한된 시간 안에 가지고 싶은 만큼의 금괴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라도 더 많이 담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 사람은 더 많은 근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버드의 성공 비결. 젊었을 때 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은 우리 인간의 뇌에도 아주 적합하게 해당되는 얘기이다. 계속해서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낄 새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머리는 많이 쓸수록 더욱 활성화되고 똑똑해진다. 1980년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하버드의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비셀 교수는 한 뇌실험을 통해서 이를 실제로 밝혀냈다. 뇌 발달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뇌의 어떤 영역이든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 영역의 기능과 뇌세포가 사라지며 퇴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이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뇌는 더욱 튼튼해지고 활성화된다고 한다. 특히 20대 중반 이전 시기는 우리의 대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다. 이 시기에 뇌세포들을 충분히 활성화시켜 놓지 않으면 평생 뇌세포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열심히 뇌를 움직이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당신의 뇌가 더 똑똑해질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버드 학생들은 어떻게 뇌 활용을 하는지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이론 지식만 습득하기 위해서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2. 끊임없이 사고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연구한다. 3. 이론 지식과 자신이 연구한 현실 지식을 결합하여 둘 사이의 접점을 찾아낸다. 4. 공부하는 동시에 생각하며 현실 속에서 경험을 쌓는다. 5. 동료와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의 무게.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 남과 다른 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커다란 상을 받는 일이라거나 국가적인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력서나 자기소개에 써낼 만한 그런 일 말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의 성공에 든든한 자원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그런 대단한 일들도 모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가령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노벨상을 노리며 대단한 연구를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기초적인 물리학을 공부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도움이 되는 다른 학문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갔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와 이론 등을 공부하면서 종국엔 커다란 가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 테다. 하지만 처음부터 노벨상만 생각하고 돌진했다면 어땠을까? 자나깨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서 기본적인 학습이나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을 공부하는 데 소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공부하되 하찮아 보이는 부분들까지 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핵심이 바로 그 기본에 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큰일에만 정신을 빼앗겨 기본을 무시하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기본이 무시되어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축물은 곧 무너지고 기본적인 기술을 무시한 운동선수는 2루에 머무르고 만다. 조리법의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요리사는 스스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직장에서 잡무를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도 책임감 있게 해내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눈을 먼 곳을 보면서 손은 작은 곳에 두는 것. 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진수이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과 과정에 대해 멀리 볼 줄 알아야 하면서 실제로 손과 발이 뭔가를 해내기 시작할 때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부분에서 가벼운 것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배움, 직장, 인생 모두에 적용된다. 큰 목표만 세워놓고 단번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실제로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발부터 시작해야 한다. 꼼꼼하게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 하나, 가슴을 울리는 작은 가르침 한마디 등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한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 엔지니어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여기에 1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고 이 중에는 하버드 출신도 한 명 끼어 있었다. 여기에 채용이 되면 곧바로 회사의 중간관리자 직급에 오르게 되고 여러 복리 요건도 매력적이었다. 그래서인지 10명의 지원자들 모두 합격하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웠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회사에서는 이 채용 과정에 앞서 지원자들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해보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사흘 후 드디어 합격자가 공개되는 날이었다. 모두 긴장을 했고 초조하게 자신의 그 합격자가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중 하버드 출신의 지원자만큼은 긴장을 하지 않았다. 경쟁자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자신은 합격은커녕 잘해봐야 그들에게 겨우 뒤처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던 것이다.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하던 사흘 동안 다른 지원자들은 이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다. 그들은 다른 지원자들을 돌아볼 틈이 없었다. 이들은 눈에 불이 나도록 일을 한 후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집에 돌아가곤 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틈이 없이 긴장에서 풀려 해방을 만끽했다. 하지만 하버드 출신의 지원자는 조금 달랐다. 그는 다른 지원자들이 퇴근하면서 사무실 전등이나 자신의 컴퓨터를 끄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돌아가기에 여념이 없던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매일 저녁 사무실 에어컨과 전등, 컴퓨터가 모두 꺼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퇴근했다. 사흘의 시간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채용을 담당한 인사 책임자가 최종 합격자로 하버드 졸업생의 이름을 부르자 다른 지원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아해했다. 나머지 9명의 지원자 모두가 합격자보다 더 대단한 경력을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어째서 하버드 출신의 지원자가 합격한 것일까? 한 지원자가 인사 책임자에게 물었다.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인사부 책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회사가 이 합격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모두가 신경 쓰지 않은 작은 일도 스스로 마다않고 해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과 같이 보이는 그 소소한 일들은 아마도 여러분도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무시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눈에 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무시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작은 일에도 책임을 지는 직원이 진정으로 필요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이 그 사람 전반의 태도를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합격한 하버드 출신의 지원자는 분명 운이 좋았다. 하지만 그의 운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획득해낸 운이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히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챙길 줄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했다. 세계 어디든 지금 취업난이 문제다. 모두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눈에 띄는 실적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와 상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누구든 해야 하지만 티가 나지 않는 작은 일은 자칫 무시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차이는 이런 작은 곳에서 드러난다. 이런 데서 드러나는 인성과 능력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 조직에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며 인정받고 성공하는 무기가 된다. 나는 주위의 후배들에게 공부할 때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하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를테면 영감을 주는 한 편의 글이나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어려운 쟁점, 그리고 동료나 스승으로부터 들은 한마디와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진정으로 큰 일, 대단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큰 일이란 소소하고 자칫 지나치기 쉬운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도 이와 같이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모자이크 작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